아래는 요청하신 기승전결 구조로 구성된 창작 설화입니다. 각 부분을 약 3,000자 공백 포함 기준 내외로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글자 수는 2,950만 3,050자 사이로 조정. 조선 중기 한양에서 백리도 채 떨어지지 않은 깊은 산골에 이청훈이라는 선비가 은거하고 있었다. 그는 원래 한양 유명한 학자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23세 생원, 26의 진사가 되었으며 3번이나 장원급제를 노리고 대궐문 앞까지 갔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3번 모두 낙방. 첫 번째는 글씨가 너무 날카롭다는 이유, 두 번째는 문장이 너무 과격하다는 핑계, 세 번째는 아예 시험지를 보지 않고 불태웠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청운은 벼슬의 꿈을 접고 고향 산속으로 들어와 초가를 짓고 은둔했다. 그가 사는 골짜기는 청풍곡이라 불렸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울어 마치 누군가 탄식하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어느 늦가을, 폭우가 사흘째 이어지던 날이었다. 청운은 헛간에 장작이 젖을까 염려되어 비를 뚫고 나갔다가 대숲 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진흙탕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9개의 꼬리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비에 젖은 꼬리 끝에서 은은한 인광이 피어올랐다. 청운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구미호였다. 옛 이야기 속에서 사람의 간을 빼먹고 1000년을 더 산다는 그 요괴. 그러나 청운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등에 업고 초가로 옮겼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방 안에 모시자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동자는 호박색이었고 동공은 가느다란 세로로 찢어져 있었다. 날 어찌 살렸느냐, 인간아. 목소리는 서늘했으나 기력이 없었다. 청운은 말없이 죽을 한 그릇 끓여 가져다 주었다. 여인은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결국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다. 그 뒤로 사흘 동안 청운은 밤낮 없이 약초를 다리고 상처를 씻기며 간호했다. 네 번째 날 아침, 여인이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설린이라 한다. 1000년을 살았고 이제 100년을 더 살려면 인간의 정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난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쫓기는 몸이 되었다. 청운은 조용히 물었다. 누가 쫓는가? 다른 구미호들, 그리고 도사들, 그리고 하늘. 설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청운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매일같이 따뜻한 밥과 차를 내주고 밤이면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주었다. 설리는 처음엔 경계했으나 점점 마음을 놓았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던 저녁이었다. 설린이 불쑥 물었다. 너는 어찌 과거를 포기하였느냐? 청운은 한참 만에 대답했다. 내 글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소. 그러나 세상은 내 글 한 줄보다 권력자의 기분을 더 중요시하더이다. 3번 낙방한 뒤 더 이상 시험지에 내 마음을 맡기고 싶지 않았소. 설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롱도 연민도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장원급제 시켜주마. 청운은 고개를 저었다. 요술로 얻은 벼슬은 내 것이 아니오. 그럼 평생 이 산속에서 대나무와 이야기하며 늙어갈 텐가? 청운은 대답 대신 창밖 달을 보았다. 그날 밤 설리는 처음으로 꼬리를 감추지 않고 청운 앞에 앉아 있었다. 9꼬리가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설린의 상처는 모두 아물었으나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청운도 굳이 내쫓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공존했다. 청운이 책을 읽으면 설린은 곁에서 조용히 바라보았고 설린이 산속을 거닐면 청운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설린이 말했다. 내가 내 과거 글을 고쳐줄 수 있다. 요술이 아니라 내가 1000년 동안 읽은 인간들의 마음으로. 청운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설린의 눈빛이 진지하자 결국 붓을 들었다. 과거 시험에서 늘 떨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과격함이었다. 청운의 글은 늘 임금과 신하의 관계, 백성과 나라의 도리를 너무 직설적으로 파고들었다. 설린은 그 글을 읽고 한마디 했다. 내 말은 맞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녀는 청운의 글에 한자 한자 붉은 줄을 그었다. 너무 날카로운 표현은 부드럽게 돌리고 너무 직설적인 비판은 비유로 바꾸었다. 놀랍게도 글의 뼈대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읽는 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기이한 힘이 생겨났다. 이것이 요술이 아니라고? 청운이 물었다. 설리는 고개를 저었다. 천년을 살면서 인간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마다 글을 다듬었다. 청운은 설린에게 옛 성현들의 글을 읽어주었고 설리는 그 글 속에 숨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짚어주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때로는 논쟁이 되고 때로는 긴 침묵이 되기도 했다. 봄이 오자 설린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 꼬리의 빛이 점점 흐려지고 인간의 모습이 더 오래 유지되었다. 청운이 걱정스레 물었다. 몸이 약해지는가? 설리는 쓸쓸히 웃었다. 아니, 오히려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내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인간처럼 늙고 병들고 죽을지도 모른다. 청운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설린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천년의 숙명을 버리는 것이 두려웠다. 그해 초여름, 과거 시험이 다가왔다. 청운은 20년 만에 다시 과거를 보기로 결심했다. 설리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 했다. 이번에는 내 글이 세상을 울릴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모른다. 청운은 한양으로 향했다. 떠나는 날 아침, 설리는 그의 옷소매를 잡고 속삭였다. 살아서 돌아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청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20년 전의 뜨거움과 지금의 담담함이 함께 있었다. 한양에 도착한 청운은 시험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가 쓴 글은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울림이 있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던 날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청운은 그 무지개를 보며 설린을 떠올렸다. 한편 산속 초가에서는 설린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꼬리 하나가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다. 장원급제의 소식이 청풍곡에 닿은 것은 늦여름이었다. 마을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외쳤다. 청운거사, 장원급제 하셨다 하옵니다. 장원입니다. 청운은 믿을 수 없었다. 20년 만의 과거, 그것도 장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한양에서는 벼슬아치들이 줄지어 선물을 보내왔다. 그러나 청운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곧장 산으로 돌아왔다. 초가에 도착했을 때 설리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반투명해져 있었다. 9꼬리 중 7이 이미 사라지고 남은 2개도 희미하게 깜빡였다. 축하하오, 장원공. 설린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청운은 무릎을 꿇었다.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오. 그러나 어찌하여 내 몸이 이렇게. 설리는 미소 지었다. 내가 너에게 전기를 조금씩 주었기 때문이야. 1000년을 더 살려면 인간의 생기를 빼앗아야 했지만 난 거꾸로 너에게 주었지. 청운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벼슬을 버리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소? 설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난 이제 인간처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후회는 없어. 그날 밤 청운은 한양으로 돌아가 벼슬을 사양하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장원급제를 사양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심지어 왕이 직접 불렀다. 궁궐에서 청운은 왕 앞에 엎드렸다. 신이 장원된 것은 실로 요행이옵니다. 그러나 신의 마음은 이미 산속에 있사오니 벼슬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왕은 노하여 물었다. 그럼 어찌하여 과거를 보았느냐? 청운은 조용히 대답했다. 한 여인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보았사옵니다. 그 말에 조정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요괴의 마력이라 떠들었고 누군가는 청운이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웃었다. 그대가 벼슬을 거절한다면 그 여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나 다시는 과거를 보지 말라.
청우는 산으로 돌아왔다. 설리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은 있었으나 매우 약했다. 청우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미안하오,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설리는 힘겹게 눈을 떴다. 후회하지 마. 난 행복했어. 1000년 만에 누군가의 곁에서 인간처럼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다음 생에는 나도 과거를 보고 싶구나. 설린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했다. 9꼬리의 마지막 하나가 사라지며 그녀는 은은한 눈꽃처럼 흩어졌다. 청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다. 그 후 청우는 다시는 과거 시험장에 가지 않았다. 그는 산속에서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의 글은 더 이상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바람과 대나무와 사람들의 마음을 적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비웃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글을 찾기 시작했다. 청운이 죽은 뒤에도 그의 글이 조정에까지 퍼졌다. 심지어 왕이 직접 청풍곡의 은자라 칭송했다. 청운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 후 청풍곡의 한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눈이 맑고 걸음이 가벼웠다. 마을 노인들은 그녀를 보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여인은 청운이 살던 초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약속 지켰어요. 이번 생에는 나도 과거를 봤어요. 그녀의 등 뒤로 아주 희미하게 하얀 꼬리 하나가 순간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 후 청풍곡에서는 가끔 이상한 전설이 돌았다. 장원급제의 꿈을 꾸는 선비가 산속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붓을 잡아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선비는 반드시 장원한다는 소문. 그러나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가끔 밤에 대나무 숲이 울 때면 누군가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섞여 들린다고 했다. 그 소리는 1000년을 산 구미호와 23세 장원을 꿈꾸다 쉰이 넘어 장원을 한 늙은 선비가 서로에게 준 마지막 선물 같았다.